자, 저희가 지금 이제 도깨비 상단 부분을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어제 갖다 놓은 거는 바로 TVN 로고랑 뭐 로그인 메뉴랑 뭐 이렇게 옆으로 쭉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얘는 우리가 공통 클래스를 어제 집어넣어서 옆으로 흘러가게 했죠. 여기 이제 F12 해가지고 잠깐 볼게요. 처음에 이거는 실시간 열기 했을 때 옆에 이거 fail 나는 거는요. 파비콘 뭐 이거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새로 고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쌍단 여기다가 저희가 집어넣어 준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옆으로 흘러가는 애들이 여기 안에 있었어요. 어사이드 메뉴 한쪽에 가 있는 메뉴를 저희가 어사이드 div 친구를 썼고요. 여기 이제 FLL을 썼는데 FLL을 주는 애는 어디 뭐가 먹었냐면 우리가 공통 여기 FLL은 맨 끝에 가상 요소로 끊어주는 것도 있고 FLL을 먹었을 때 그 밑에 있는 LI가 여기 LI만 저희가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LI 예, 이렇게 플롯 레프트 이걸 먹은 거죠. 이게 없었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적용했다? 코어.css 코어. 왜냐하면 플롯 레프트로 옆으로 보내고 싶은 애가 또 있냐? 그러면 FLL을 줘서 그냥 해결할 수 있게끔 클래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가 하단에도 그런 애가 있거든요. 얘도 그렇게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법적 고지. 얘네들도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그런 애가 셋이나 되는 거네. 공용으로 쓸만한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만들어지 이제부터. 여기다 코딩은 어디서 해요? 이제 공통 이게 서브 페이지에도 나올 거란 말이죠.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여기 인물 관계도 페이지로 넘어가도 여기도 상단 하단 똑같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가도 똑같고 회원가입도 똑같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만든 페이지는 그런 것들이고 이제 없는 페이지도 누르면 안내 메시지를 뿌릴 거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안내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른 걸 보니까 없는 페이지야. 누르지 말고 다음에 올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안내 메시지. 그리고 여기 실제로 이거는 이제 보낼 거고요. 이렇게 실제로 있는 페이지. TVN SNS로 보낼 거고. 브랜드 바로가기 이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네. 이것도 이렇게 선택하면은 여기 실제로 그 페이지가 뜨게끔 탁 선택하는 순간 탁 날아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바로가기. 네, 그것도 뭐 하면 되니까. 네. 그것도 잊지 말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계도에다가 이 기능 같은 거 어쩌고 저쩌고 써놓고 그거를 자바스크립트화로 하는 거거든 원래. 네, 그래서 기능 설계도가 딴 게 없어요. 작동 내용을 그냥 쭉 기술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화를 하는 거죠. 네, 여튼 자 이런 페이지들이 쭉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단 하단 부분은 어디다 한다? 공통 모듈이니까 커먼 공통이라는 CSS에다 넣어줍니다. 여기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개별 코딩을 구체적인 코딩을 하지만 네,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건 다른 페이지에서도 불러갈 수 있게 하려고 서브 페이지도 여기 Alt로 상단 하단 별 좀 여러 개 그려줄게요. 별 여기 여러 군데를 Alt로 클릭했어요. 왜냐하면 별 스타를 옆으로 이렇게 쭉 해줄게요. 좀 띄게 star 됐습니다. 상단 메인 하단 이렇게 넣었죠. 이 메인도 메인 껍데기 박스만 지정을 한 거지 뭐 다른 게 없어요. 메인 안에 있는 내용은 여기다 하면 안 되겠죠. 메인 내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단 하단만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는 점탑 클래스 탑이죠. 여기 찍어보시면 맨 위에가 클래스 탑으로 돼 있어요. ID 클래스. 아이디는 왜 줬어? 그냥 겉박스 지정할 이름이 없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박스가 클래스면 똑같은 이름의 아이디를 줘라. 그러면서 제가 이름을 그냥 미리 준 거예요. 네. 필요하다면 이 이름으로 불러서 지정하면 되고요. 뭐 굳이 부를 이름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름이 없는 애들도 가끔 보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냥 싸기만 한 박스들도 있어요. 중간. 이름이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이제 넣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가운데 오게 하자. 어제 거 했죠. 로고 점 로고. 자 메인 로고부터 가봅니다. 메인 로고 여기죠. 사실인가요? 메인 로고
메인 로고는요 점 로고인데 점 로고를 지금 뭐 움직일 거는 아닌 것 같고 img를 그냥 점 로고 여기다 그냥 직접 주면 되겠구나. TAC를 줄까요? TAC 텍스트 알라 셋 이렇게 가운데.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중간에 딱 오겠지. 이미지 가운데. 빰. 오 시장이 좋아요. 위에서부터 좀 미는 건 좀 나중에 하고요. 여기 그 로그인 회원가입 SNS 걔를 옆으로 좀 보내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같이 하면서 할 게 또 있구나. 잠깐만. 내비게이션 유용하고요. 뭐냐면 스프라이트 해야 되네. 스프라이트 복수형 여기 올래? 스프라이트 IR 이거 해야 돼. 네. 이게 뭔지 네,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메인 로고 그다음에 1- 이거 뭐죠? 1-2 여기 보면은 1-2에 뭐가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박스 찍어보세요. 로그인 박스. 이게 뭐야? T 메뉴. 탑 메뉴구나. 1-2는 탑 메뉴예요. 탑 메뉴. 탑 메뉴. 탑 메뉴는 .T 메뉴. T 메뉴는 이제 뭐예요? 부모 자격? 얘한테 뭘 줘야 되나? 얘를 이쪽 끝으로 보낼 거거든요. 얘 이쪽 끝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앱솔루트 포지션. 앱솔루트. 그래 놓고 위에서 T형, R형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쪽 위 끝에 탁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근데 얘는 이제 부모를 찾겠지. 위치 값을 갑자기 줬으니까 부모는 하고 이제 물어봐야 돼. 당연히. 앱솔루트는 부모를 물어보시는 거지. 위치 값을 주거나 위치를 준 거에 대해서만 또 크기, 가로 세로 크기 중에 퍼센트를 줬을 때 부모를 기준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를 꼭 체크해 놓으시면 뭐 요거만 체크하면 돼요. 딴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 젠틀 앱솔루트고요. 자, 요 위에 갔죠. 근데 얘를 늘렸다 줄였다 하니까 이 박스 끝에까지 갔는데 그럼 얘가 누가 부모일까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너는 부모가 누구니? 아버님은 누구시니? 여기 딱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얘보다 부모는 탑. 그죠? 샵탑 뭐 있어요? 네, 없어요. 부모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죠. 점탑 없고 샵탑도 없고 샵탑 위에 바디도 당연히 포지션 준 적이 없죠. 그러면 뭐 HTML 갈 것도 없고요. HTML은 여기 디스플레이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윈도우 화면이 부모가 되는 거죠.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끝에 가서 붙은 건 화면 끝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부모로 만들고 싶다. 이 안에 있는 박스를 요거 그러면 얘가 점탑이죠. 얘한테 포지션 줄까요? 포지션 렐러티브. 얘를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면 얘가 올라가다가 부모를 찾은 거죠. 드디어 부모를 찾았다. 그러면서 얘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이게 탁 걸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 앱솔루트 할 때 테스트했던 거랑 실제 사이트에 적용했을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사이트에서는 실제 얘가 위치를 잡아야 되잖아. 여기에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치는요. 위쪽에서 좀 어느 정도 조금 떨어졌네요. 그래서 적당히 잡아보겠습니다. 적당히 잡아본다. 여기 탑, 쉐 픽셀만 떨어뜨려 볼까? 그리고 오른쪽 끝에 완전히 붙어 있나? 여기 부모 자격도 여기 부모 자격 주라고요? 탑 여기다가 부모 자격. for R 쓰면 포지션 렐러티브가 들어갑니다. for R. 그리고 이걸 물어보는 거지.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면 이거 왜 줬니? 그러면 그냥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그냥 준 건 없어. 그래서 부모 자격. 부모 자격. 네. 그리고 뭐 위치 이동을 뭐 해준다든가 뭐 그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부터 위치 이동. 오케이. 아주 명확한 명코입니다. 명확한 코드. 이렇게 위치. 그래서 부모는 누구 여기다 써줘야지. 명사서 이게 주민등록증이야. 부모는 점탑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점탑. 그러면 싸고 있는 박스 중에 부모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럼 거기 딱 오죠? 네, 여기 딱 왔어요. 왔어. 오른쪽에서도 좀 떨어지게 할까 붙일까?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가운데 오는 박스가 뭐 딱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근데 뭐 이 박스 거의 끝에 가도 약간 떨어뜨리긴 했구나. 뭐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 거니까 일단 디자인을 적당히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고가 약간 패딩이 좀 있거든요. 로고 패딩을 좀 줄게요. 패딩을 20픽셀만 줄게요. 여기 로고죠? 박스? 메인 로고 박스에다가 패딩 주겠습니다. 필실 이렇게 주시면 패딩 때문에 박스가 탁 하고 커지겠죠 좀? 위가 좀 밀릴 겁니다. 이미지가 안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얘 이제 T 메뉴는요, 그 앱솔루트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아이언맨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누구도 얘를 만질 수 없어요. 즉, 만질 수 없다는 게 얘 크기를 아무도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네. 얘를 싸고 있는 부분 박스는 모른다고요. 얘를, 크기를. 봐봐. 일단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 얘 싸고 있지. 얘를 없애볼게. 얘를 없앤다고요? 네. 디스플레이 던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GMB? GMB도 디스플레이 넌 없앴어요? 그럼 여기 부호 박스는 내가 크기를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이트 125. 125를 없애볼게요. 빵! 얘가 아이언맨급이 됐기 때문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얘 높이 값을 가늠을 못해서 높이 값이 빵이 나와요. 점탑이. 높이 값 빵이에요. 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지금 내가 준 얘가 앱솔루트가 아니었다. 얘가 T 메뉴가 앱솔루트가 아니다. 포지션을 그냥 스태틱하게 바꿨다. 그러면 높이 값이 생깁니다. 얘를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앱솔루트 내 높이 값을 만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아이언맨이라고 얘기하겠어. 진짜 날아다녀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애에 이제 가운데 좀 오게 좀 해줄게요. 디테일 디자인은 조금 더 잡고 위치만 일단 잡아볼게요. 얘를 어떻게 가운데 오게 하지? 자, 내부 태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내부 태그가 요게 이제 가운데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진 영어토 생각을 많이 하고 하시거든요. 근데 마영어가 안 먹는 케이스가 딱 뭐냐면 얘가 크기가 끝까지 갈 때 마영어가 안 먹히지.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빠진 양쪽에 줄 데가 어디 있어? 끝까지 다 있는데 이렇게 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UL도 끝까지 꽉 차 있거든요. 네, UL도 블록 요소거든요. 그 안에 있는 LI들은 플로팅을 했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만큼씩만 크기가 커져 있는 상태예요. 내용만큼만 커져요. 플로팅을 하면.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서 크기를 좀 줄여 나가시면 돼요. 일단 가운데 마영어를 줄 때 위드스를 줄이는 거지. 그래서 위드스를 특정 크기를 주는 거죠. 뭐 800 픽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얘가 가운데 오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하는 거죠. 쫙 해서 요 잡은 크기만큼 잡으시면 가운데 딱 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운데 오게 잡을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디스플레이 플렉스 같은 거 쓸 때는 아예 방법이 달라요. 그거.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이제 요거를 한번 맞춰 놓고요. 우리 그 가운데 오게 또 일단 가운데 오게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주면 된다네. 이렇게. 근데 이제 사이즈는 좀 늘려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여기 크기 잡았을 때 밑으로 떨어질 거니까. 400의 마용호 이렇게 줘볼게요. 누구한테? 네, 내부 태그 GMB한테. GMB 주겠습니다. GMB 한번 주어봐요. GMB 1-3이지? 1-3 GMB 메뉴 GMB 점 GMB 뭔가 그 다음에 위드스 이거는 뭐 우리가 조정할 건데 일단 그냥 400 줘볼게요. 그 다음에 마 0 엔터 탁 치고 안에 들어가서 A 하시면 오토 나오죠. 마영. 그래서 가운데 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영어는 블록박스에 주는 거고요. 특정 가로 크기가 있어야 된다죠.
적용은 원래 되는 건데 네. 보이기가 그렇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영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요. 일단 글자의 세부적인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우리가 그 웹 폰트를 여기다가 내가 적용을 하려고 했나? 웹 폰트가 들어와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글씨를 이제 적용해야 되니까. 코아.css 상단 컨트롤 홈 웹 폰트 있네. 싱글대 연성 즈쿨 세 가지가 있네요. 이 중에 내가 뭘 적용하면 되지? 보겠습니다. 코아 내가 나눔 고딕체를 쓰려고 그러거든요. 나눔 고딕체는 그 셋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나눔 고딕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다 쓰는 걸 나눔 고딕체로 쓸 거예요, 제가. 얘네 사이트에는 나눔 고딕체를 안 썼는데 전 나눔 고딕체를 쓸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색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얀색이잖아. 그지? 여기 보면 흰색이 흰색이 필요하네. 흰색이 끝까지 가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박스한테 흰색 줘야 되는 거죠. 흰색 한번 깔아볼게요. 지금 일단 흰색이 좀 깔려야지 분위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투명하니까. 자, 여기다가 줘보겠습니다. 샵탑 지금 common.css 조금만 위로 올라가셔서 점탑 위에다 샵탑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겉박스가 샵탑이. 샵탑. BGC. 그냥 기본이 디폴트가 흰색이 나오네요. 그죠? 끝까지 가는 이게 겉박스죠. 끝까지 가는 겉박스. 여기다 이렇게 써줄까? 겉박스, 속박스. 점탑이 속박스. 겉박스, 속박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지 한번 확인. 확인. 뚜루루루루루루루. 되겠죠? 네. 상단 영역. 그래서 색깔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깔렸어. 좋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메뉴도 이제 중간쯤에 지금 저희가 맞춰놓은 건데, 이제 그 디자인을 좀 주도록 하는데, 여기 글자를 좀 적용하겠습니다. 글자, 나눔 고딕. 전체적으로 나눔 고딕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나눔 고딕체가 여기에 폰트에 있지 않나요? 폰트? 폰트 폴더가 없네, 여기. 그럼 나눔 고딕체 갖고 들어올게요. 우리 여기다 추가 한번 해봐요. 나눔 고딕체 추가해보세요. 지금 이 세 개가 일단 추가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세 개를 다 찾을 필요 없고요. 구글 폰트 있죠. 폰트.구글.com. 폰트. 그럼 우리가 들어간 적이 있으면 금방 튀어나올 거예요. 자동 완성. 폰트.구글.com. 네, 구글 폰트 검색하셔도 나오고, 네, 폰트.구글.com 하셔도 나오고. 여기에 보시면 나눔 고딕체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서치 폰트라고 오른쪽 왼쪽 맨 위에 여기 나눔 하면 나눔체들이 있을 거예요. 나눔 고딕이 있네. 나눔 고딕. 나눔 명조 뭐 여러 가지 있죠? 나눔 고딕 탁 찍어서 나눔 고딕을 보시면은요. 레귤러 볼드, 엑스트라 볼드 이렇게 있는데 레귤러 체를 그냥 추가할게요. 레귤러 추가. 그러면 지난번에 추가됐던 정보가 남아있네. 이게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지난번에 추가한 거 있어요? 이걸 내가 비우지 않으면 있거든요. 근데 뭐 어째 상관없어요. 여기 있으면 다 지울게요. 기존에 있는 거 지우세요. 기존에 있는 거 지우고 얘만 가지고 내가 보려고 그래요. 나눔 고딕체 하나만 여기 장바구니 같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나눔 고딕만 남기세요. 나눔 고딕만 남기고 저희가 링크 RL 방식으로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임포트 방식으로 갖고 들어왔죠. 여기 가만히 생긴 모양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패밀리는 나눔 플러스 고딕 앰퍼센트 디스플레이 스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갖고 들어오는 한번 보세요. 여기 코아.css에 보면 폰트 구글 어쩌고 물음표 패밀리는 싱글 플러스 데이 앰퍼센트 패밀리는 연성 앰퍼센트 패밀리는 이렇게 추가하면은 계속 글씨체가 뒤에 추가돼서 나오는 거구만. 네. 그죠? 맨 끝엔 수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맨 끝에 놔두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요거를 붙여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M% 패밀리는 나눔 코딩. 나눔 코딩만 일단 요것만 지금 여기 글씨체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것만 일단 복사하세요. 패밀리는 나눔 플러스 코딩. 복사. 그래서 여기 기존 있는데 보시면 맨 끝에 M% 디스플레이는 스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M% 하나 더 추가해서 요 M%가 두 개 생긴 요 공간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요 사이에다가 M% 방금 하나 넣고요. 여기다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러면 M% 패밀리는 나눔 플러스 코딩이 요 사이에 들어가고 M%가 뒤에 있어요. M% 앞에 그러니까 M%로 키콜값 요거를 겟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넘기는 방식을요. 우리가 겟방식은 우리도 셋업을 해볼 건데요. 자바스크립트 때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달 방식이에요.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 복사한 글씨를 그대로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는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밑에다가 추가 한번 해주세요. 여기 패밀리 나눔 코드 이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네. 웹 폰트를 하나 더 추가 그걸 가지고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겠습니다. 여기 안에 폰트 패밀리를 전부 그걸 쓸 거거든요. 근데 다른 채를 잡지 않았다면 폰트 패밀리가 전부 다 나눔 코딩으로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다 주면 돼? 전부 나눔 코딩으로 주고 싶어. 그럼 그냥 바디에다 주시면 돼요. 네, 바디. 그래서 여기 나눔 코딩 일반체로 코어 커먼 어디 있어? 리셋 코어에다 그냥 할까? 전체 웹 폰트 일반 적용 이걸로 할게요. 바디 그럼 상속 받으니까 폰트 패밀리 나눔 코딩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그러면 일반체로 나눔 코딩이 적용되다가 다른 채로 바뀌면은 그게 적용되는 거죠. 상속되니까. 파리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저것도 할 거거든요. 그 웹폰트 전체 웹폰트 할 때 램체 그 뭐야 상대 단위 쓸 거예요. 램 그거 쓰려고 내가 생각 중에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다가 웹폰트 적용 계산을 위한 웹폰트가 아니라 폰트 상대 단위를 위한 HTML 폰트 설정, 폰트 크기 설정 해서 여기 HTML에 폰트 사이즈를 10 픽셀로 잡아 놓겠습니다. 네. 어차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제 16 픽셀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폰트는 탁 비정을 시켜주시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10 픽셀이니까 지금은 굉장히 작게 나올 거예요. 게임이만하게 나오죠.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램으로 다 잡아줄 거예요. 좀 이따가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잡아놓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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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얘를 이제 설치했잖아요.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자, 우리 걸로 가서 읽게 해보세요. 자동 부모 DIB 클래스 등록 다운표 SPSP 일당 큰 부모 펼쳐진 드리프 페이지 DOS 드리 배한부 두개 소란 DOS 드리 익스플로러 이곳은 알림 잠깐만. 다시 띄울게요.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좀. 다시 Alt A로 다시 띄워볼게. 알림 CSS 심화 대시 프라이츠 아이아웃 트위터 바로 가기 클릭을 해봐. 클릭을 해봐. 바로 가기 내부 페이스북 바로 가기 원래 이거 탭으로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A 태그를요. 탭. 탭 검색 Shift 탭. 페이스북 바로 가기 탭. 인스타그램 바로 가기 트위터 바로 가기
그 시각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보여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 탭 키를 누른다고요, 이렇게. 바로 가기. 페이스북 바로 가기. 그거 엔터 탁 치시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까지 실행해주는 리더기가 있어요. 그러면 실행해줘요. 그거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고. 탭 검색. 사이트 정보 보기. 트위터 바로 가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바로 탭 검색. 밑에. 버튼. 네이버 로고 어쩔 TV 저쩔 TV. 네이버 로고 어쩔 TV 저쩔 TV. 얘가 왜 이러냐면요. 그렇게 써놨거든요. 네.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읽어요. 저도 당한 말이라서 썼어요. 모르고 당했어요, 집에서. CSS 심화. 프라이츠. 아이아웃. 추천 크리에이터 바로 가기. 나오잖아. 클릭을 일단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요. 리더기가 어떻게 읽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해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거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 깔아놓으면 얘가 지겹게 계속 읽거든요. 네, 얘는 삭제하셔도 돼요. 테스트 한번 하시고요. 이거 보세요. 난리 났죠? 안 할래. 너 지울래. 그러면서 삭제할래. 삭제. 저를 왜 지우시나요? 이런 말은 안 해요. 무섭지 그러면. 네, 삭제했어요. 네, 여기까지. 스프라이트까지 일단 정리했습니다. 네, 스프라이트를 했으니 이제 우리가 스프라이트는 봤습니다. 아까 그 스프라이트에서 이미지 그 위치 알아내는 거는 제가 여기다 아주 친절하게 1, 2, 3, 4로 써놨어요. 그림판을 열어라, 뭐 보인다, 수치가 나온다, 원하는 부분은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위치를 잡고 뭐 크기 조정으로 비율 유지를 해주고 뭐 하는 것까지 얘기 다 해놨습니다. 1, 2, 3, 4. 이거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스프라이트는 닫고 이제 어디로 간다? 우리 도깨비를 만들고 또 가봅시다. 도깨비. 자, 도깨비에 여기 상단에 이제 그 SNS 메뉴가 없거든요. SNS 메뉴를 만들어 줄게요. SNS 메뉴를 어떻게 만들지? 여기 HTML 부분에 SNS에 있는 파트로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SNS를 만들 거거든요. T 메뉴 있는 데를 찾으세요. T 메뉴. T 메뉴 있는 데다가 로그인. 요 밑에 SNS.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OL을 만들게요. UL 밑에 저는 OL을 보통 만들고요. UL 밑에 OL. 여기 해볼게요. 수석 달고 갈까? SNS 메뉴입니다. SNS 메뉴. SNS 메뉴를 만드는 말이죠. 여기다가는 SNS라고 만들어 볼게요. OL인데 클래스가 SNS고 클래스가 FLL. 옆으로 흘러가게 하려고 한다 그랬죠 내가? 두 개를 다 적용하는 거지. 완전 좋아. LI 밑에 A에 A는 위치 이동 샵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탭 이 안에다 뭘 써요? 스팸 태그로 IR이라는 클래스를 줘서 트위터 바로가 이걸 읽어준다 이겁니다. 읽어준다. 그럼 요 체계로 세 개를 만드시면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까지 또 LI를 그대로 밑으로 복제해서 내려줍니다. 복제합니다. Alt, Shift, 방향키 아래. 트위터 바로 가기. 뭐 두 개를 내린 다음에 트위터라는 글씨만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바로 가기. 이렇게 바꿔줄게요. 인스타그램 바로 가기. 트위터 바로 가기. 네,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뚜루루루루루 트위터 바로 가기, 인스타그램 바로 가기, 페이스북 바로 가기, IR. 그리고 우리가 IR이 있나 없나 없을걸요? 네. 공용 CSS, core.css로 가신 다음에요. core. 우리가 어제 FLL 하나 추가해 놨고요. 그죠? FLL 밑에 LI는 전부. 네. 근데 뭐 이게 꼭 LI가 아니라고 한다면 별 표시를 하실 수는 있어요.
FLL 클래스 바로 직계 자식은 옆으로 흘러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LI를 그냥 지금 잡아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공용성을 갖는 거죠. 속박스, FLL. 요 밑에다 클래스 하나 추가. 뭐죠? 이미지 IR 뭐라고?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말이고요. IR 클래스. IR DB 디스플레이 블록 해주시고 위드스가 빵, H가 빵, 그리고 오호 오버플로 히든. 요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IR 세팅을 잡아주시면 이제 IR만 쓰면은 어디서나 배경 이미지 넣고 설명 넣고 숨기기가 그냥 시스템적으로 되는 겁니다. 시스테믹. 네, 시스템화가 됐어요. 네, 여기 코어에다 넣으시고요. 네, 오케이. 그리고 우리 가볼까요? 사이즈 어떻게 주면 될까요? 일단 HTML 넣었으니까 이제 CSS만 하면 되겠지. 커먼 커먼 커먼의 키 메뉴 밑에 GMB 밑에 여기 너무 다닥다닥 붙였나? 사이사를 좀 뜰까? 너무 다닥이로 제가 코딩을 해서 다닥이를 좀 띄워줬습니다. 네. 너무 붙였어. 너무 각박해. 네, 여기 쭉쭉쭉 여기다가 딴 SNS입니다. 그 여기에 쓰고 싶은 SNS 메뉴 이미지가요. 크기가 좀 작게 돼 있어요. 얘는요. SNS 메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SNS 메뉴. 여기다가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이제 SNS. .sns 하세요. .sns. 얘는 위에서 좀 밀고 하는 조정 외에는 지금 현재는 쓸 건 없고 요 밑에다가 A 태그를 먼저 써볼까요? 아니야, A 태그는 확장시킬 거니까 A 태그 하기 전에 LI부터 해야 되겠다. LI부터 해볼게요. LI한테 크기를 줄게요. LI가 크기가 있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width 30 할게요. W30 H30 그러면 픽셀이죠? 네. W30 H30 그래 놓고 배경 이미지를 BG 배경 이미지로 SNS 아이콘 넣기. 그래서 BG 색깔은 넣지 말고 URL을 넣고 땡땡 슬래시 위로 올라가서 이미지 폴더 들어가서 아이콘스 png 집어넣고 노 리피트 해주면 끝. 이렇게만 넣어놓고 위치 이동은 이제 각각 하나씩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제대로 있나? 이런 거예요. 90 곱하기 60짜리. 하나당 30, 위아래가 60. 맞네. 3개니까 90. 90 곱하기 60. 지금 일단은 트위터가 3개가 다 나오는지 확인. 오, 보여요. 보이지? 이동시켜봐! 할 수 있어! 내가 코딩 안 해도. 자, 여기 이름, 이렇게 타이틀만 써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SNS LI 밑에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트위터, 그죠?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렇게 하는데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럼 여기에 이제 선택할 때는 LI를 어떻게 해야 돼? .sns 밑에 뭐예요? LI인데? 뭐 NTH를 다 쓰셔도 돼요. 1, 2, 3 이렇게 하셔도 돼요. first, last 꼭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1, 2, 3으로. 그래서 여기다 BGP 이렇게 해가지고 포지션 잡아주시면 되죠.
옆으로 하나씩 이동시켜야 되는데 얘는 뭐 이동시킬 거 없고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넣고 하신 다음에 1, 2,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놓고 위치값을 x축으로 옆으로 이동. 아까랑 똑같아요. 얘는 단위가 30인 거예요. 픽셀 단위는 쓰셔야 돼요. 0, 3, 6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x축으로.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마우스 오버시는 아까랑 똑같아요. 오버시. 이걸 카피해서 밑에 호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버시까지 한번 잡아보세요. 천천히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일단 나오죠. 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버시는 나는 이거 복사하겠어. 이렇게 그래서 트위터 오버시 LI 오버죠. 이렇게 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30만큼 움직이면 다 똑같아요. 결과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네, 트위터 오버시가 되고 인스타그램 오버시가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본인이 이렇게 보시면서 느낌을 받아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게 아주 스프라이스 기법이구나. 포지션, 백그라운드 포지션 이동시켜서 이미지가 나오게 하는 거구나. 한 번만 집어넣었잖아요. 이미지 딱 한 번만 집어넣는데 여러 이미지들을 6개의 이미지가 벌써 바뀌는 이미지까지 6개나 셋업이 되고 있다는 사실. 네. 트위터 오버시, 인스타그램 오버시 계속 오버시 만드시면 되겠어요. 카피 오버시 얘는 오버라고 해주시고 호버 마삼실 Y축 이동만 시켜주시면 밑에 바로 이미지가 있으니까 페이스북까지 전부 다 만들어 본다. 카피해서 오버시 그리고 후보라고 뒤에 써주시고 마삼시 네, 이렇게 하시면 아까랑 똑같은 부분이 착착착 나온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올리시면 뚜루룽 뚜루루루루루룽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저는 그 A 링크 손가락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링크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다른 데들은 손가락이 생긴데 얘 손가락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생기려면 A 태그가 지금 내용이 없는 거거든. 내가 글씨 써놓고 안 보이게 했잖아. IR. 그죠? 위드스 화이트 빵빵 디스플레이 블록에 우버 블록 히든 해놨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A 태그로 확장시켜야 돼요. 어차피 여기 LI 밑에 LI 위에다가 여기다가 A 태그 확장하기. 확장은 치운다고요. 박스 크기만큼. 그래서 .sns 밑에는요. A. 얘는 뭐 다른 애가 더 있지를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띄어쓰기로 하는 애들은요. 널널하게 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width DB 디스플레이 블랙 잡고 width 왜 블록 아니면은 크기를 안 먹으니까 그죠? 1빵빵 P 픽셀과 퍼센트 잘 구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확장이 되겠죠. 확장 A 요소 확장. 그럼 손가락이 이렇게 잡혀요. A 요소가 커져가지고 아까 아무것도 없을 땐 빵빵이거든요. 크기가. 어차피 A를 썼으니까 나는 링크 가기를 바라니까. 근데 뭐 여기에 그런 것까지 서비스 해주시면 더 좋겠지. 지금 여기 손가락 생기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이게 트위터고 이게 인스타그램이고 페이스북 우리 하도 봐서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안내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이제 HTML상 타이틀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A 태그에다가 A 태그 찍고 Alt 클릭. 이건 그냥 서비스 차원이에요. 툴팁 나오게. 타이틀 똑같이. 타이틀 나왔니? 맨 위에서만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가로 가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카피해서 트위터 바르고 여기다 쓰면 되지.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지. 이렇게. 얘도 붙여놔. 얘도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툴팁이 나오는 거죠. 이 타이틀 때문에. 타이틀은 어디에나 쓸 수 있는 요소라고 그랬어요. 툴팁만 나오게 하고 싶다. 타이틀 써주십시오. 이겁니다. 어느 요소는. 아무 데나 써. 바로 써. 원할 때 바로. 자, 올라가서 구경. 오예. 아주 적절한 좋은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뿌려주는 건 아주 좋은 서비스예요. 이게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 이게 뭐 병아리 파는 데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었어. 그래서 누르시면 이제 가는 건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도와줄 거고요. 자스 개발팀은 다음 주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할 거니까요. 네, 굉장히 편한 마음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내 안에 여러 개발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HTML 개발자, CSS 개발자 다 따로 있어. 자스 개발자가 다음 주에 투입.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여기 위치가 좀 안 맞죠? 얘 위치를 맞추려면 얘가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든가 얘가 내려오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얘가 글자고 이 안에 있는 애는 뭐예요? 블록 요소고 li고 그러니까 이 박스 자체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써볼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로그인 회원가입하고 얘하고 선이 얘 중간쯤에 걸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얘네들이요. 그래서 얘를 약간 이동시키면 되겠죠. 얘를 찍어가지고요. 어차피 누구지? T 메뉴 밑에 OL. OL이 포지션이 OL을 따로 잡은 게 하나도 없구나. 그 OL 자체의 마진을 움직여 볼까요? 마진하면 일단 움직이잖아, 그지? 마진 탑 값을 뭐 마이너스 5 픽셀 이러면 이동하지 않아요? 이동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쟤하고 박스선 안에서 그냥 이동해서 맞춰주는 식으로만 그냥 정렬을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5 하니까 괜찮은데? 그냥 5나 10이나 그냥 정해진 거 한번 넣어본 건데 5 하니까 딱 중간쯤에 오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진탑 마이너스 5 픽셀을 누구한테 준다? SNS 자체에다가 준 게 없는데 SNS 자체에다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common.css SNS 요소 확장 위에 SNS 메뉴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거를 SNS 메뉴는 내가 .sns라고 하고 마탑 마이너스 마진탑 마이너스 안 나오고 그래. 마탑 요거 하나 주시고 밑에는 SNS 메뉴 li라고 써주시고 밑에는 li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SNS 자체 마진탑으로 마이너스로 옆에 있는 거 줄 맞춘 겁니다. 네, 뭐 웬만하면 이제 설명 이렇게 다 써주면 되게 좋지. 내가 이렇게 코딩 없지. 이거 왜 줬지? 그럼 설명. 그래서 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친절한 거죠.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오래 코딩을 하다 보면 주석도 바쁘다 보면 안 달고 막 지나가요. 누가 고친 것도 몰라. 나중에 내가 고친 코드에다 욕을 하고 있어요. 어떤 XX가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제 밑에 네 글씨가 하나 딱 나와 있는 거지. 이거는 며칠 날 내가 고치고 살짝 지우자 이렇게. 딜리트.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자 그리고요 됐습니까? 좋아요. 이제 뭐 여기 땡땡땡 표시 너무 나와 있어가지고요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제가 여기 공사 중 표시를 조금 주석을 좀 할게요. 공사 중 주석. 내가 외곽선 설명을 좀 했구나. 이걸 밑으로 좀 내릴게요. Alt. 왜 내가 요거를 통째로 요거 안에 설명을 밖으로 뺐거든요. 요거를 주석 달 때 여기만 주석을 달면은
얘가 설정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노란색으로 자꾸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요 주석 여기 하나 있는 걸 주석 달 것 같으면 이렇게 통째로 주석을 달아버리죠. 그러면 아무 말도 없어. 공사 중은 이제 어지간히 큰 공사 레벨은 다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면 깔끔해 보이게 일단 보세요. 다 만들어진 것 같아. 컨트롤 0. 좋아 좋아. 위치만 좀 더 맞춰주면 되겠구만. 여기 보면은 네.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되겠구만. 위에서 20이니까 여기 20 밀면 되겠네. 여기 뭐지? 그 T 메뉴를요. 지금 아까 그냥 탑 10만 줬거든요. 20 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그 로고가 20이거든요. 패딩이. 여기 탑 메뉴 2-1-2 T 메뉴. 그러면은 그리고 얘가 좀 이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열려 있어? 얘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 약간 작은 것. 잠깐만, 이게 확대했나? 이게 우리 건가? 아, 이게 우리 거. 우리 게 그 로고가 좀 작아요. 우리 거 커요. 얘 로고가 좀 작아요. 로고 크기가 가로 100인데 우리 거는 가로가 126이에요. 가로 크기를 좀 100으로 맞출게요. 이미지. 로고 이미지 좀 줄입니다. 자, 로고 밑에 이미지. 자, 띄워봅니다. 그냥 바로 밑에다가. 점 로고. 네. 이렇게 맞춰볼게요. 100으로 크기를 조절. 이미지 크기를 조절한다. 나 오심표 뚝뚝 착 났어. 어디 갔지? 이거 맞아? 작아졌어. 이제 약간 맞는 것 같아. 위에서 조금만 더 내려야 되겠다. 한 5 정도 더 내려야 되겠다. 여기 조절을 좀 한번 해볼게요. 예. 찍어가지고 여기서 좀만 더 내려보고. 얘가 20인데 25? 25 해놓고 마우스 직접 찍기 이렇게 해서. 좀 더 내려야 돼. 여기서 아예 그냥 하고 가야 되겠다. 30 정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30. 30이면 맞네. 30 정도 내리시면 맞아요. 그리고 끝에서 20이지 패딩. 20만큼 밀어서 안에 들어오게 해야지 얘랑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 아닌가? 아, 얘도 안 밀었다. 얘도 안 밀었다. 그냥 나도 안 밀었습니다. 오케이. 얘 30이에요. 여기서 조절해봤더니 30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T 메뉴 20이 아니라 30. 자, 이렇게 맞춰서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네, 어느 정도는 뭐 좀 맞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여기는 그리고 약간 똑같이 여기 옆에 개발자 모드 쪽 열어놨을 때 저는 왼쪽에 박아놓고 오른쪽에 박아놓고 쓰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만큼 당겼으면은 얘도 한번 놨다 F12를 놨다 하면은 같은 크기만큼 딱 오거든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기가 좋아요. 왔다 갔다. 그런데 얘가 약간 움찔거리는 이유는 여기에 내가 스크롤바를 제가 디자인을 했거든요. 스크롤바 디자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바일스럽게 나오게. 지금은 지금 디폴트가 나오기 때문에 두툼한 것이 큰 것이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붙잡고 다니긴 좋은데 보기에는 별로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디자인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간 움찔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 클래스에다가 요거 트랙이나 좀 건드려 보고 갈까요? 트랙 좀 건드려 보고 갑시다. 트랙 디자인 좀 바꿀게요. 이거는 코어에다 넣을게요. 코어는 공통 클래스. 누구나 바꾸고 싶으면 클래스를 만들어내를 적용을 하면 적용된다. 이게 바로 스크롤 바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스크롤바 클래스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추가합니다. 밑에다 추가할까요? 여기. 스크롤바 디자인 클래스. 이 코어.css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누구나 필요하면 갖다 쓰는 그런 애를 모아놓는 애들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 접도를 써가지고 할 건데요. 이게 아직 완전 표준화가 돼서 딱 나온 애가 아니라서 웹킷이라는 접도를 쓸 거예요. 이게 벤더사명이에요. 벤더사명. 이거는 크롬과 사파리로 웹킷을 들고 놀러 갔다. 크롬과 사파리로. 그래서 크롬 사파리. 이걸로 접도라고 하고 이걸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다른 벤더사들은 앞에 접도를 붙이게 될 때는 이렇게 붙여요. 참고를 알아두세요. 참고. 앞에 ms 그 각 속성명 앞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i이고요. 그 다음에 오페라는 o 이렇게 하시면 오페라예요. 이거는 오페라 브라우저. 난 오페라 브라우저도 가끔 쓰는데. 모질라. 뭐가 이렇게 모질라? 근데 파이어폭스예요. 파이어폭스는 모즈 앞에 저 접속을 붙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 가운데다가 벤더사명을 써주는데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쓸 애는 바로 그런 건데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클래스는 이렇게 정할게요, 제가요. scbar 스크롤 바를 줄여서 제가 scbar라는 클래스로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콜론 콜론 2개 쓰면 뭐예요? 가상 요소죠, 요소. 네, 실제로 들어가는 요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웹킷, 네, 요 접도를 쓴다고요. 웹킷 접도를 쓰고 그러면 이제 크롬 사파리 대표로 되지만 이게 다른 데도 적용이 돼요. 기본 엔진 자체가 비슷해가지고 오페라, 파이어폭스 딴 데서 열었을 때 다 되는 걸로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뭐지? 엣지도 돼요. 엣지도 최신에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얘네들 그 크롬에 있는 엔진을 거의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웹킷 스크롤 나와요. 스크롤 뭐 나오죠? 네, 웹킷으로 쓰는 걸로는 정착이 돼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스크롤바를 전체적으로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웹킷 다시 앞에 접도 붙이고 스크롤바 이렇게 코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 스크롤바 크기를 변경해 볼게요. 전체 스크롤바 크기 변경. 그래서 위드스를 주시면 돼요. 위드스 7픽셀로 줄여보겠습니다. 위드스 7픽셀. 그리고 스크롤바 자체에 그 스크롤바 만져서 움직이는 애 있죠. 스크롤바 이건 전체 트랙이고 전체 트랙을 크게 만든 거고 스크롤바 전체 이건 어쨌든. 그리고 하나 더. .scbar 웹킷 스크롤 여기까지 지금 위에 있는 거 나오죠? 다시 thumb 하면은 엄지손톱 즉 붙잡고 움직이는 애를 thumb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크롤바 thumb 엄지손톱 thumb 그럼 이건 스크롤바예요. 스크롤바 스크롤바 자체. 그래서 여기 색깔 줄 수 있어요. BGC 백그라운드 색깔을 샵 666 이런 색깔 줄 수가 있어요. 회색 계열이 111, 2, 3, 4, 3, 4, 4, 4, 5, 6, 6, 7, 7, 8, 8, 9, 9, 9 이게 전부 일관된 그 회색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111, 2가 제일 진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흐려지고 중간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보더 레디우스 보라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라드예요. 5픽셀만 궁 굴려줄게요. 그래서 끝에가 둥그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둥그렇게. 그리고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트랙도 얘랑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크롤바 트랙은요. 얘를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요. 여기 thumb이잖아. 요걸 그대로 밑으로 Alt Shift 방향키 아래로 내리세요. 대충 잡아도 되죠. 대충 잡고 라인 목제를 하세요. 아래쪽에 개행 라인 목제 IC 방향키 아래. thumb을 트랙으로 바꾸세요. 트랙이 있죠. 네, 트랙 나와요. TR 치면 나와요. 트랙. 스크롤바 여기다가 트랙이라고 써주시고요. 스크롤바가 돌아다니는 트랙도 맞춰요. 트랙. 네, 트랙이고요.
트랙은 색깔을 좀 환하게 해줘. 요건 좀 진하니까 요 색깔보다 환한 색깔 쓰시면 좋거든요. DDD 이런 색깔이 있어요. DDD 쓰면 DDDDD 6개인데 3개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도 레디우스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트랙이 위에 동그란데 그 트랙 끝에 탁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보더 레디우스도 똑같이 주시고요. 예, 요거 톡 자체가 7이니까 5 정도로 맞춘 거예요. 이거보다 커지면 안 되겠죠, 7보다. 그래서 얇게 뽑은 거예요, 지금. 되겠죠? 요거 이제 클래스 만들었으니까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저 푸시 한번 하고요. 푸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버로 해가지고 CSS 실력이 좋아지는데 회사 가면은 만들 기회는 없고 만들어 놓은 거 쓰라고 그러고 맨날 부르다 쓰다가 부르면 되더라고. 뭐 이러고 이제 갑자기 자기가 이제 도태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시는 분이 그 자기 남편이 개발자인데 자기도 개발을 배우러 오셨는데 잘 안 가르쳐 주더래.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분 말씀이 솔직히 다 잊어버렸다. 모르겠다. 당신 왜 개발 일 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회사에선 이런 거 안 쓴다. 프레임워크 불러다 쓰고 있는 거 갖다 써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솔직히. 네. 도태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갖다 쓰면은 자꾸 본인이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본인이 조금 평소에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갖다 적용해 보고 아 이런 속성 있었네. 야 이거 쓸만하네 이렇게. 자 여기다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것도 없는데 찍어가지고 바디에다 한번 줘볼까요? 바디 찍고요. 바디한테 한번 클래스를 줘보세요. 바디. CLS 누르신 다음에 이미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SC 바 먹지. SC 바만 이렇게 다 주지 않고 얘가 비슷한 이름 있으면 적용시킨 것처럼 탁 가상으로 넣거든요. 일단. 그럼 벌써 여기 스크롤바 트랙 바뀌었죠? 스크롤바 트랙이 바뀌었어. 여기 뭐 시뻘겋게 바꾸든 뭐 파랗게 바꾸든 본인이 바꾸시면 돼요. 나오죠? 바뀌시죠? 바디 찍고 했어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올 때 요거 열어서 한번 바꿔. 스크롤바 트랙. 여기 그 찍은 애 캐색 가상 후보 주고요. 제가 후보 열어놓은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글박스, 글박스 탁 찍고 글박스한테 내가 CLS 줘야 돼. 요거 CLS 줄 거거든요. CD 거기다가 SC bar 하니까 얘도 스크롤바 트랙이 바뀌죠? 네, 쓰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주시면 돼요. SC bar를 이제 주시면 됩니다. 가서 주세요 이제. 바디한테 주시고 CD한테 주시면 돼요. 바디, CD 찾아서 준다. 간다. 네. 줘 보신 다음에 아 되는구나 한 다음에 HTML 가신 다음에 컨트롤 여기 그 바디 바로 위에 보면 항상 이 트랙 보라고 그랬어요. 상단에 보면 내비게이터 여기 나오거든요. 네, 상단 위치 내비게이터가 나와요. 바디를 찍으세요. 그럼 바디를 얘가 바로 보여주죠. 네, 바디 왔어요. 여기다가 클래스 SC 바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디 클래스 SC 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쭉 우리 컨트 안에 있는 애들이죠. 메인 안에 CBX 안에 cat 밑에 있는 애들이죠. CD를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지 CD. 생긴 게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CD 생겼을 거 아니야. 그냥 넣읍시다. 이게 한 번에 넣을 수도 있는데 할까? 컨트롤 H 있잖아. 이렇게 찾아가지고 컨트롤 H 하시면 얘가 샵 CD 클래스 CD 요거 있지 요거 바꾸기. CD가 지금 몇 개 나와? 4개 나오잖아. 그지? 여기다 클래스만 추가하면 되죠? 그러니까 CD를 CD랑 띄어쓰기 SC 바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럼 4개가 동시에 바뀌죠. 여기 한 군데만 바꾸고. 기침한번 하시면 된다니까. 찾기는 컨트롤 F, find. 컨트롤 H 하시면은 바꾸기. 기침하는 사이에 바뀌어요. 컨트롤 H 하면 박스가 2개 나와요. 컨트롤 F 한 다음에 컨트롤 H 하셔도 나와요. 컨트롤 H. 그래서 바꾸기. 여기 보시면 일괄 변경이 있어요. 하나씩 가면서 확인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요거 일괄 변경. 자, 네, 그럼 SC 바라고 여기 찾아서 찾기 돌아다니는 방. CD만 찾기 해봐.
하나, 둘, 셋, 넷. 예, 전부 다 바뀌었어요. ESC 빠져나가시고요. 다 하고 나면 저기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 나오네. 오케이 다 나오네. 오케이. 됐어. 잘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됐습격? 네, 요거 소스 제가 푸시 한번 해드리니까요. 확인 잠깐 해주세요. 넣는 거 자기 거에 넣다 왔다 갔다 여러 군데 넣어야 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확인. 네, 여러분들 요거 좀 가져갔을래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한번 가져갔나? 내비게이션 한번 가져갔나요, 저희요? 내부 PJ 준 거 같은데? 그때 한 번에 가져가라고 내가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여기 HTML 학습아래 06번 있어요, 내부 PJ? 있지? 네. 네, 이거 있어요? 없으신가? HTML 학습 밑에 06번. 트랜스폼은 아직 안 드렸고요. 네, 내부 PJ. 내부 PJ 안에 이제 내용이 하나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그걸 가져가실게요. 내부 PJ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내부 PJ에 HTML 학습, 내부 PJ 안에 내부 01.html이라는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파일 쏘겠습니다. 컨트롤 C. 파일 쏘기. 요게 내부 01이에요. 내부 01.html 파일입니다. 요게 저장하세요. 거기다가 같은 위치에 저장. 열어주시면 되겠죠. 내부 PJ 잠깐만. 내부 PJ의 01. 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기본들 좀 잡으면서 서브 메뉴를 여기다 이제 장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브 메뉴 장치. 네. 서브 메뉴. 네. 가로 내비 서브를 드롭다운 새로 이게 뭐냐면요. 유형별로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유형을 좀 이제 여러분하고 소개하면서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유형을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 그 필기 모음에 한번 보시면 필기 모음 보세요. 필기 모음 500번. 오랜만에 필기 모음을 열어보네. 필기 모음에 보시면 필기 모음에 내비게이션 유형이라고 009번에 있어요. 009번 내비게이션 유형. 내비게이션 유형. 내비게이션 유형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로 내비 서브별 드롭다운 세로형. 열어볼까요? 아, 맞죠. 얘네 사이트 바뀌었지. 네.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네. 원래 밑으로 내려오는 애인데, 잠깐만. 가로 내비 서브 2번 열어봐, 2번. 가로 내비. 네, 이거는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메뉴인데, 얘가 옆으로 가 있다는 사실이 다른 거예요. 좀 전에 그거는 밑으로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메뉴예요. 원래 하나씩. 요즘 하나씩 떨어지는 메뉴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얘네들도 개선을 바꿔가지고 이 전체 메뉴로 내려오게 하나씩. 이게 하나씩 원래 떨어졌었거든요. 개선을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그거 링크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되겠네. 옆으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3번 가로내비 전체 드롭다운 전체 창. 이거는 전체 메뉴가 드롭다운 전체 창. 전체 창으로 내려오는 딱 이렇게. 이게 많아요. 이 스타일이 많아요. 전체 메뉴를 다 보여주는 사이트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내려와서 한눈에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선택하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마치 그 사이트 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체 사이트에 페이지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바로 몇 번째? 가로 내비 서브 드롭다운 전체 창. 그리고 네 번째는 가로 내비가 이제 일단 3개 나왔고요. 세로 내비 서브별 드롭다운 세로형. 네, 요즘은 이런 사이트가 별로 없어요. 이거 뭐 찾다 겨우 찾았어. 이렇게 클릭하면 옆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옆으로 나오는 메뉴 중에 서브 메뉴에 있음이라고 돼 있죠. 서브 메뉴 이렇게 치고 나와서 이 서브 메뉴 이렇게 밑으로 밀고 나가는 거. 이런 메뉴예요. 세로 메뉴. 밑으로 밀고 다른 애가 밑으로 밀고 내려오게끔 이렇게 하는 이런 메뉴 스타일. 요거를 제가 지금 4번 세로 내비 서브 별 드롭다운 세로요.
서브별. 그 다음에 5번은 세로 내비 서브별 드롭다운 사이드형. 지금 이 들어오자마자 눌렀던 게 이게 사이드형이에요. 이렇게 그냥 옆으로 나오는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게 사이드형이에요. 네, 사이드형. 그러니까 사이드형 5번이 처음 메뉴 보이는 게 그 사이드형 요거고요. 세로 내비는 요 정도. 세로 내비는 보통 요즘은 서브 페이지에서도 잘 안 쓰더라고. 옛날엔 서브 페이지는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메인 페이지 서브에 들어오면 서브도 위에 이렇게 밑에 하나 더 생겨가지고 이렇게 드롭다운 박스로 선택해서 들어가게끔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로로 이렇게 옆으로 나열하는 걸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가로 내비가 또 나오면 있고, 가로 내비 서브별 드롭다운 전체 서브별. 아까 가로 내비 뭐가 달라요? 가로 내비 서브 전체 드롭다운. 전체 드롭다운이고, 가로 내비 서브 별 드롭다운. 서브 별로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브 별로. 봐봐요. 보통 이런 페이지들이 많거든요. 그 뭐냐면 이 화장품 페이지들 보시면 그 워낙 너무 종류가 많어. 너무 많아서 스킨케어만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클렌징, 뭐 스페셜 케어,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화장품 분야는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주세요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많아도 다 구분해요. 희한해. 이 화장품 분야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쓰이는 게 딱 달라요. 남자분들도 다 아시죠? 이게 맨스케어거든요. 맨스케어 같은 데 들어오면은 폼젤, 요즘 뭐 스킨 토너 다 구분해요. 로션, 에센스 다 구분해. 마스크팩. 남자들도 마스크팩 하잖아. 이거 사려니까. 그리고 여기 봐.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면 서브별로 스페셜하게 하나씩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랑 틀리죠? 아까는 서브별이 아니라 뭐였어요? 전체. 이거 서브별이 아니라 자기 서브 메뉴가 다 있고 그냥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얘는 서브별로 구성을 따로따로 해준 거라는 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다 떨어지긴 해도. 네. 그러니까 좀 다른 거다. 그 다음에 6번이 그랬고요. 서브별. 그 다음에 가로 내비 서브 없는 디자인형. 이건 뭐 애플 같이 뭐 이렇게 너희들 뭐 난 서브 같은 건 안 보여줄 거야 지저분해. 그러면서 애초에 옛날부터 그냥 이 상단 줄 하나만 있었어요. 옛날부터. 이런 스타일. 올려도 오버 효과도요. 정말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약하게 썼어요. 약간밖에. 약간 이렇게. 알지? 뭐 이러고 그냥 가는 거죠. 우린 지저분한 거 싫어해. 심플리 서티 그러잖아요. 이거 나와가지고 그 사람 나간 사람 디자인 팀장이. 자, 그 다음에 숨긴 내부 고정. 이게 제일 대부분 사이트 많이 쓰이는 경우라고 제가 링크 여기 보실까요? 숨긴 내비 고정 전체 탭. 네. 뭐이 사이트도 나름 괜찮아요. 진행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사이드에 이거죠. 쑥 떨어졌다가 쑥 올라갔다가 쑥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 메뉴도 일반적으로 이제 최신 사이트 대부분이 많이 쓰이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걸 해보고 그래서 8번. 그리고 제가 그 디자인형의 서브 없는 디자인형. 요거는 제가 생략할 거는 생략할 거야. 이거는 저희가 그라데이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브별 드롭다운 세로형. 세로형은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진짜 만든 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만든 걸로는 첫 번째 유형 따로 떨어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이런 유형이 요즘 많이 없더라고. 이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 하나씩 떨어지는 거. 그래도 이것저것은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다 똑같은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전체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게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지금 아까 이거랑 비슷하게 만드느라고 좀 분위기를 맞춘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 어디 갔지? 떨어질 때 색깔이 이렇게 반전되면서 바뀌잖아요. 지금 얘도 떨어질 때 반전되면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사이드형. 밀고 나가는 거. 밀고 나가는 거. 이렇게 마우스 올라가면 밀고 나가죠? 밀고 나가는 스타일. 그리고 옆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5번. 툭 이렇게. 툭 이렇게. 아까 그 방식. 그리고 서브별로 따로 구성하는 거 이렇게
따로 이 게시판 따로 웹 개발 따로 이렇게 따로 구성하는 이런 스타일. 그 다음이 7번. 요게 이제 하나로 그냥 구성한 건데 우리가 그라데이션하고 보더 레디우스 같은 거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안 하고 그냥 디자인만 드릴게요. 이거는 7번은. 그리고 8번은 아까 이거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할 거라고 이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요거를 구성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형이 한 8가지 정도로 저 분리를 했는데 뭐 이거 말고 더 많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 유형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인 거예요. 바로 하나씩 떨어지는 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전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다 닫아 이제 우측 탭 다 닫고 다시 열어볼게요. 너무 많이 열어서 우리 거 네, 여기 이제 하나씩 떨어지게 하는 거죠 저희가. 도깨비 미리 보기 어디 갔어? 저 정도다. 네, 요 상단에서 떨어지는 거 하나씩 떨어지는데, 네, 하나씩 떨어지는데 배경은 끝까지 가 있지. 요걸 CSS로 만들 수 있으면 잘하는 거야. 끝까지 가 있는 그 포지션. 오늘도 얘기해 주는구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씩 떨어지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체로 떨어지는 건 고민 한번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떨어지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거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 그 내부 01 다 받으셨죠? 이거 띄워볼게요. Alt-L로. 네, 유형 1 가로 내비 서브벨 드롭다운 세로형.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밑줄 막 가 있는 평범한 ULLI가 있습니다. ULLI. 얘가 ULLI예요. 예. ULLI. 뭐 초기화가 돼 있으니까 마진 다 패딩이 없나 보네. 네, 다 없어요. 없앨 거 없어요. 리스트 스타일 넌 이런 거 해놨어요. 그런 것만 돼 있고요. H1도 텍스처를 센터 해가지고 이 글씨 요거 가운데 온 거고요. GMB 박스. 얘가 이제 GMB 박스예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입혀보려고 하는데요. 자, GMB. 네. 그리고 여기 LI, UL. 그럼 UL 밑에 있는 애들이 전부 이제 옆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할 때는 LI가 옆으로 가야 돼서 일단 옆으로 보내보세요. GMB 밑에 LI. 레프트. 이렇게 하면 일단 옆으로 가죠. 네. 이것만 옆으로 딱 가게 해놓으시고 이따가 요걸 가지고 하나씩 떨어지는 거 구성 한번 해놓은 다음에 도깨비로 바로 건너뛰는 거죠. 그걸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말 그대로 그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그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카테고리 그리고 작은 카테고리를 한 번에 보여주고요. 우리가 물론 검색해서 볼 수도 있지만 검색하는 것보다 한 번에 딱 찾으면 좋지. 근데 뭐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해보고도 싶고 이것저것을 한번 돌아보고도 싶고 하기 때문에 메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메뉴를 여러 가지를 한번 구성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HTML을 볼게요. HTML 내려가 이제 GMB 밑에 ULLI가 있어요. 이렇게 홈, 웹개발, 서브 메뉴는 제가 주석 달아놨어요. 네. 서브 메뉴는 div 박스 안에 OLLIA로 구성되어 있고요. S 메뉴라는 클래스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주석을 풀면 나올 거예요. 여긴 지금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메뉴에 A 태그 밑에 형제로 서브 메뉴가 있고요. 세 번째 메뉴 게시판 여기에도 형제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개수만 틀리고요. 네, 마지막 메뉴는 없고. 그래서 내부 ULLI A 이렇게 된 구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위 메뉴만 현재 나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걸 띄워서 봤을 때 네, 이렇게 옆으로 쭉 흘러가는 애가 바로 얘인 겁니다. 짠. 그리고 여기에 주석 달아놓은 것도 주석 달아놓은 것도 여기 나오긴 하네. 네. 아직 풀리지 않아서. 자, 이런 상태고 옆으로 흘러가게 저희가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GMB 밑에 LI 플로 레프트를 아까 주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높이값이 빵! 네, 높이값이 빵 나오는 현상은요. 플로팅을 다 줬을 때 자식 요소 끝에 있는 애가 땡겨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GMB도 높이가 빵, UL도 높이가 빵. 왜? LI가 플로팅 됐는데 끊어주는 장치가 없어서. 그래서 빵이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빵을 해결하는 방법은 높이값을 굳이 주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런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왜냐면 자식 요소가 커지면 또 부모도 커지게 다시 코딩해야 돼?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끊어주는 장치까지 거 해주지 뭐. 까지 거 해줍니다. 가서. 아무것도 아니야. 가상 요소로 클리어 설정하기. UL에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 잠깐만. 요거 복사해서 UL에다가 해주면 되죠. 애프터. 그냥 계속 하는 거지. 뭐야? 컨텐트 핑거 디스플레이 블록 클리어 보스 이렇게 하시면 블록 요소에서 클리어 설정을 먹는데 컨텐트 빙거가 마치 맨 끝에 실제 태그 div 태그를 넣은 것 같이 해서 거기에다 클리어를 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끊는 역할을 한다 이거. 그만 가 클리어해 지워 플로팅 지워 이런 거예요. 이게 내부적으로는 옆으로 흘러가는 애들이 내부적인 처리는 아마 이 처리가 돼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기본 속성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그 내일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한다 그랬지. 아침이 밝으면 이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플렉스를 거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플렉스를 딱 쓰는 순간 쌤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지 이럴 거예요 아마. 플롯이 뭐예요? 근데 플롯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숨겨놓고 없는 척하고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 예고편을 많이 때려가지고 뭐 미리 뭐 찾아보셔가지고 뭐 보실 수도 있는 거지만 저랑 같이 즐겨보시죠. 자 그래서요. 부스 오케이 높이값 생겼는지 제 마우스 이제 보이잖아 벌써. 얘도 생겼고 왜? UL이 찌그러들어서 GMB도 찌그러들었던 건데 UL이 높이값을 찾았어요. 왜? LI의 맨 끝에다가 뭘 했다고? 맨 끝에 슉슉슉슉 after 네, 깔끔하게 네, 플로팅을 정리해 줬기 때문에 뭐 당연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오버플로우 히든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런 방법은 뭐 서브 메뉴가 내려와야 되는데 오버플로우 히든을 여기다 줬다? 말도 안 돼. 서브 메뉴가 숨겨져서 안 보여요. 이렇게 혓바닥 날름날름 하는 게 안 보여요. 숨겨지니까.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 같은 방법 쓰지 마시고 끊는 장치를 해주시는 게 최고.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장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마지막 기회 이제 제가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나온 이후부터는 플롯을 안 써요. 네, 그거 나온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 세팅하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오 마지막이래 눈물 날라고요? 네. 그러진 않죠? 네, 뭐든지 다 감정을 이입을 시킨가? 네. 사람이 40이 넘으면은 그 지나가던 장비가 눈에 들어온대. 장비가 이렇게 딱 흔들거릴 때, 오 아름다워 그래서 눈물이 촥. 남자가 그거 남자 얘기하는 거야? 50이 넘으면 몰라요. 자, 네. 마음까지 한번 잘 한번 지내보시다가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요, 뭐지? 나 그 얘기도 안 했구나. 드라마 많이 보게 돼요, 나이 들면. 남자가. 네, 옆에서 괜히 따라 보다가 더 팬이야, 그 드라마에. 나 공유 별로 몰랐었거든요. 근데 옆에 보는데 옆에서 그냥 이렇게 낑겨서 봤어요, 이렇게. 뭐 얼마나 하겠어. 근데 도깨비! 막 이러면서 갑자기 저 칼을 빼야 되는데 어머 어떡하니 아프겠네. 살살 건드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봤어요. 끝까지. 참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LI 하이어서 플로어 레프트 뭐 한 거지 지금? 다 잊어버렸어. 이거 밑줄 이거 A 없애야지. 이거 A는 A가 사야줘야 되죠. 그래서 LI 하이 A 세팅 A 세팅을 잡아볼게요. 어떻게 잡으면 돼요? GMB 밑에 만약에 이거 그냥 A로 잡으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하위 요소까지 전부 다 잡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뭐 집게 뭐 꺽쇠를 더 쓰든지 합시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과감하게 얘는 말이지 A 태그 아니 뭐지? 컬러 글자 색깔 바꿔야지 당연히. 검정색? 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단 TDS 드릴
TDN 밑으로 뭐 기본적인 거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한 거 반영이 되나요? 네, 반영됐어요. 그리고요. 이제 옆에다 띄워놓고 해볼까? 직접 움직이는 거 볼까? 자, 실시간 중계로 보겠습니다. 뽀뽀뽀뽀. 이래놓고 이니 부모 에라의 마우스 오버시 상위 메뉴 뭐 하는 거지 이게? 왜 써놓은 거지 이런 거? 내가 여기 주소가 안 지우고 남겨놨거든. 이거 일단 할 거고 그 다음에 얘 디자인을 좀 먼저 잡아야 되니까 얘가 가운데 왔으면 좋겠거든 얘. 가운데 여기 어떻게 해요? 아까 했던 거 생각나요? 가운데 여기 한번 해보시죠. GMB UF GMB 크기를 어디다 줘놓고 가운데 오라고 하라고? GMB 박스를 가운데 오게 할까? 그러면 보세요. GMB 아웃라인 한번 줘보세요. OL Air Pixel Solid Red 이렇게 해보세요. 띵! 끝까지 가네. 얘를 좁혀. 그러니까 위드스를 뭐 500픽셀을 준다든가 한 다음에 마진 0 양쪽 오토 이렇게 하시면 마영호 씨가 이렇게 출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 가운데 온 거고 얘를 적절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잡으면 되지? 이 글씨 가지고 높이를 만들어 볼까? 그리고 li에다가 패딩을 줘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죠. 사이사이 간격. 지금 글씨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 이 크기를 일정하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크기를 일정하게 잡았고 도깨비에서는 사실은 사이 간격이 일정한 케이스예요. 이건 도깨비하고 미리보기하고 전부 다 글자 길이가 틀리잖아요. 근데 이 사이 간격이 보시면 일정해요. 이런 거는 뭐 마진이나 패딩으로 밀어서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떨어진 거죠. 네, 그런 케이스고 저희 만약에 이거를 버튼처럼 버튼을 큼직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크기를 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크기를 한번 줘볼까요?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는 거지. 이거를 800까지 넘겨줘봐. 800까지 줘보고 하나 둘 셋 4개지 4개지 200씩 주면 428 맞잖아. 200씩 줘봐. li를 여기 li floor left width 200 그런 순간 타 그리고 가운데 여기도 적어줘 볼까요? OL align a pixel dashed blue 땡땡땡땡땡 사이선 먼저 보이죠? 땡땡땡선 네. dashed blue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바깥선에 겹쳐져가지고 점선만 보이는 거예요 사이사이가 가운데 오게 T 텍스트 온라인 센 가운데 딱 맞죠 오케이 텍스트 온라인 센터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LI 그냥 바로 품위가 생기죠 네. GMB 메뉴가 빨간색이 어. 안 뜨는데요. 안 뜸? 네. GMB 아웃라인 여기 솔리드나 뭐 이런 거 다 잘라서요 세미콜론 앞에 잘 돼 있고 됐습니다. 됐다 네 주변을 둘러보면 뭐 있어요 네 그리고요 GMB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가 위아래 높이를 뭐 몇 픽셀 이렇게 주셔도 되지 만약에 몇 픽셀 주면 어떻게 돼요 li한테 높이 값을 굳이 주는 거죠 여기다 높이 값 하이트 뭐 40 픽셀 이런 식으로 딱 줬어 그럼 글씨가 가운데 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안 주고 글씨 라인 하이트를 줘가지고 높이 값을 생성하게 할 수도 있죠 A 태그에다가 여기 하이트 40 줬다가 한번 빼보세요 주면은 높이 값이 생겼어 분명히 생기는데 이거를 빼요 그리고 40 픽셀을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A에다가 뭐 폰트 한 번에 잡아볼까? 폰트 아니 뭐 폰트 사이즈만 줘볼게요 지금 그냥 기본 가지고 그냥 할게요 폰트 사이즈를 기본이 16이니까 16, 17, 17, 17, 17 네, 이렇게 를 주고 자 커졌죠?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를 뭐 40 픽셀 뭐 이렇게 네, 그러면 글씨가 박스를 밀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높이가 생긴 거죠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 값을 얘가 밀어서 생기게 할 수 있는데 얘가 밀지 않더라도 글씨를 새로 중앙에 오게 하려면 높이 값을 주든지 안 주든지 라인 하이트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높이 값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난 내부의 높이 값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친다면 얘는 일단은 필요 없을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 박스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색깔만 좀 칠해 볼게요. GMB. 그런데 여러분 이거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건 확장성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제가 GMB의 위드스를 800을 주고 얘를 가운데 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GMB 만약에 색깔을 끝까지 칠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배경색 칠해 볼게요. BGC 배경색을 뭐 라이트 약간 연한색 중에 하나를 칠해 볼게요. 라이트 스카이 블루 이런 색을 딱 칠해 볼게요. 라이트 스카이 블루 색을 딱 넣었는데 얘가 800까지밖에 안 칠해지죠? 근데 나는 야 이거 이 라이트 이 반은 끝까지 칠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다 800을 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여기다 800 주지 마시고 얘는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지. 얘는 오토인 상태로 둬지고 마영호하고 얘는 UL로 내리세요. 그럼 얘가 UL로 내려가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전체 끝까지 가고 UL이 이 박스의 가운데를 잡아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죠. 요게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보통 메뉴바는 끝까지 쫙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웃라인도 밑으로 내려볼까? 네, 빨간색 아웃라인은 요 가운데만 딱 오는 거죠. UL.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색깔을 준 겁니다. GMB에는요. 백그라운드 컬러, 스카이 블루.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올리면은 여기가 이제 색깔이 바뀌면서 뭐 글자색도 바뀌고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그 설정만 한번 줘볼게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서브 메뉴는 고려하지 않고 이제 상단 메뉴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구분선 좀 하나씩 넣어볼까? 예쁘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대충 넣으면 여러분들이 실제 쓸모 없잖아 하면서 먹지도 못할 거 뭐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 써먹지도 못할 거. 그래서 여기다가 써먹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그 라인 하이트는 좀 빼고 아웃라인은 확인했으니까 아웃라인 빼고 여기도 아웃라인 주석 처리해 버리시고 쭉쭉.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웹개발 앞에 게시판 앞에 프로필 앞에 이렇게 예쁜 거 이 털같이 생긴 거 이런 거. 말이 너무 어려운가? 구분선 구분선 넣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 LI 사이사이 그냥 구분선을 그 투박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리스트 요소 여기 밑에다가 사이 구분선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디자인을 갑자기 바꿔보는 거야. 그냥 똑같은 거 만들면 나도 지금 LI 사이의 구분선 이거 한번 해보자. GMB 밑에 LI.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GMB 밑에 LI 사이의 구분선? 그러면 LI가 앞에 있는 애들만 어떻게 표현해요? LI가 앞에 있는 애는 두 번째 애부터잖아. 두 번째 있는 애부터 앞에 LI가 있는 형제 요소, 형제 선택자. 그렇지! 플러스 라인. LI 플러스 LI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거 코딩하다 보면 LI 플러스 LI 쓰신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면 리스트로 하다가 뭐 점을 찍는다든가 뭐 사이에 구분선 넣는다든가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렇게 해놓고요. 오케이. 이래 놓고 뭐 하면 되지? 이래 놓고 그냥 여기다가 보더를 만약에 준다고 합시다. BD 왼쪽에 줘야지. BDL 레프트. 근데 이렇게 보더를 주시고 나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박스가 실제 크기보다 커져서 그래요 이건요 LI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커지는 걸 막고 싶다 그러면 LI 자체에 물론 주셔도 되고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BXB를 주시면 얘가 안 늘어나고 보더 근거만큼 안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사이 구분선을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약간 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약간 품위 있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 구분선을 줘보자 이거지. 그래서 보더를 이걸로 주지 말고 BXB도 잠깐 주석 처리해 보세요.
li의 bxb이 좁은 거예요. 얘가 커지니까. 보더 레프트도 주석 처리해보세요. li에다 뭘 주면 좋을까? 이 차의 li. 아, 가상 요소 넣자고? 앞에? 뒤에? 앞에 넣어야지 여기 앞쪽에 생길 거 아니야. 여기다가 컨텐트. 이렇게. 아이디어 좋네. 밥 먹고도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다니. 대단하세요. 네. 승고 씨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기가 얘기해 준 거야, 이게. 컨텐트 이거 넣자고. 비프 앞쪽에다. 아무거나 넣어봐. 이런 거. 들어가지. Yeah. Check it out. 여기 이제 와 대신 딴 거 넣으면 되지. 뭘 넣으면 되지? 선 하나 넣어볼까요? 선? 선은 뭐 이렇게 넣어야지. 뭐지? 디자인 먹는 게 뭐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DIB? 이런 거 넣고. 그 다음에, 위드스 1픽셀? 하이트? 지금 저게 40이지? 40이니까 뭐 30만 줘볼까요? 30 픽셀? 그리고 BGC 백그라운드 컬러 F00 이렇게 줘볼까? 빨간색. 오! 뭔가 나오지? 뭔가 나왔어. 여기 박스마다 보면 박스는 이만한데 여기 글씨 가까운 데 나왔네? 인라인 블록이라서 그래. 인라인 성격 때문에. 그럼 이거 블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끝에 딱 붙게 하고 여기 맨 앞에 붙게 하면 안 될까 이거?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맨 앞에 탁 그냥 바로 탁 나오게 하고 싶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을 괜히 배운 게 아니잖아. 자, 얘를 인라인 블록 하지 말고 블록으로 했다 합시다. 그러면 얘가 줄바꿈이 탁 되겠죠. 안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포지션 앱솔루트 하시면 얘가 젠틀 앱솔루트의 특징이 이럴 때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탑 레프트 값을 절대 주시면 안 돼. 얘 부모 자격이 아무도 없잖아 지금. 부모 자격을 준 적이 없는데 근데 그 li 박스 앞에 그냥 가만히 붙어 있는 거죠. 이래놓고 위에서만 좀 떨어뜨리면 되죠. 얘 높이가 40이니까 5픽셀 정도 떨어뜨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떨어뜨리면 될 것 같아요? 이때 탑 값을 쓰면 돼요? 탑을 써봐봐. 탑을 내가 5픽셀 떨어뜨리겠다고 갑자기 앱솔루트니까 탑 쓸 수 있잖아. 5픽셀 이렇게 하면 얘가 부모 찾아 산말리 올라가고 보이는 화면에 부모 위에서부터 5픽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탑 레프트는 함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앱솔루트로서 내가 작동시키게 하고 싶다면 탑 레프트를 주지 말고 젠틀한 상태를 그대로 줘야 돼. 젠틀 앱솔루트. 부모 박스 안에 그대로 있어. 이거예요. 이 특징을 이용해서 코딩하시는 게 진정한 포지션을 아시는 분들의 코딩법이에요. 네. 탑레프트 무조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단순하게 배우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배운다니까. 자, 싸고 있는 박스 렐러티브가 부모예요. 이렇게 가르쳐줘 심지어. 그리고 자, 탑 얼마 레프트 무조건 주고 있어요. 피곤해.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다. 이건. 그래서 위에서 약간 떨어지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마진 주면 되나? 마탑 해볼까요? 마탑 5? 마탑 5 하니까 살짝이 뚝 떨어지죠? 네, 사이사이 구분선만 예쁜 색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뭐 2, 2, 3, 3, 3, 4, 4, 4, 5, 6, 6, 7, 7, 7, 7, 7, 7 회색. 이런 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지. 8, 8, 8, 9, 9 해볼까? 회색 계열 중에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That's it? 네. 이걸 조금 더 얇게 해야 되겠다. 잠깐만. 이 식으로 해야 되지.
네. 여기 색깔이 너무 흐리다. 조금만 진하게 해야 되겠다. 네. 파란색, 까만색과 블루로 해야지. 뭐 이거 적당히 자기가 넣어보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가상요소로 밑줄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줄 생기는 거 있죠? 예, 그런 디자인도 사실은 이렇게 그 밑줄, 뭐 밑줄 좀 언더라인,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런 거 하면은 붙어서 나오거든요. 디자인이 정말 원하는 바가 아닌 게 나와요. 그럼 디폴트에서 이거 떨어뜨리는 옵션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 뭐 CSS가 이래 안 해요. 뭐 이러면서 뭐 그런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가상 요소 같은 거 써주시면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상 요소를 아주 부드럽게 구분선을 사이에 넣어봤는데 앱솔루트의 젠틀 앱솔루트를 이용해서 마진 살짝 밀어서 앞에 딱 나오게 성공시킨 거죠. 이 특성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면 여기가 살짝 바뀌게 색깔을 바꾸게 한번 해볼게요. 배경색 마우스 오버시 여기 바로 밑에서 해볼까요? 부모 LI 마우스 오버시 상위 A 요소 변경. 상위 A 요소 변경하라고? 그럼 부모 LI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GMB LI 밑에 LI가 또 생겨 있을 거니까 GMB 밑에 UL 밑에 LI 여기 요거죠? 이렇게 해야지 고 LI잖아. 여기 밑에 있는 A 이래야지. 이거는 꺽쇠가 필요하네. 하위 메뉴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호버니까 A에 호버예요. 그러면 색깔 BG 백그라운드 색깔이 원래 투명이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배경색이 저렇게 하늘색 깔려 있죠. 여기에다가 진한 색을 한번 넣을까? 좀 진한 거 다크 색을 넣어볼게요. 다크 블루. 다크 블루 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에다가 그러면 A가 확장이 안 되네. 지금 여기 보면은 A를 요 글씨에만 한정시킬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크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자, A 태그가 확장이 안 돼 있어요. A 태그 확장시키세요. A 태그 확장. 어떻게 확장시켰죠? DP 위패 앞에 이렇게 해서 확장했죠? 이게 확장이죠? 그럼 A 태그가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띵띵띵띵띵 그리고 글자색은 하얗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색은 환한색으로 반대 저 색깔 넣어볼게요. 라이트 아까 뭐였지? 그거 라이트 스카이 블루? 네. 컬러는 라이트 스카이 블루. 뭐 자기가 적절히 넣어보시면 돼요. 라이트 스카이 블루. 그러면 딴 네. 반전된 거지. 그리고 이게 쓱쓱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러면 A 태그에다가 트랜지션 주시면 되는 거죠. A 태그에 대해 지금 변경하고 있잖아요. 여기다 트랜지션. TRS 트랜지션. 트랜지션 옵션은 내가 자세하게 따로 할 거예요. 속시이지만 TRS에서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 그럼 지워. 시간만 쓴다. 시간만 써도 돼요. 0.4S, 0.4초 거죠. 훨 부드러운데. 네, 반응 속도를 위해서 0.3초로 좀 줄여볼게요. 네, 얼마나 좋아졌어. 트렌즈 번즈도 이즈라는 기본 그 가속도는 붙어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요. 네, 트랜지션은 제가 따로 옵션 때문에 따로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서브 메뉴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서브 메뉴가 툭 칸이 튀어나오면서 내려가면 되겠죠?
되셨어요? 네, 여기 소스 한번 쏠게요, 제가. 중간에 안 맞으신 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까지 안 되면 이제 서브 메뉴 들어갈 거니까. 서브 메뉴 들어가 직접 코딩을 한번 맞춰봅니다.